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요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을 다룬 책들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제목에 용기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심지어는 미움받을 용기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책 속에는 용기, 인간관계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주제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는 참 쉽지 않죠. 조금 더 날씬해졌으면 좋겠고 공부를 더 잘하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늘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참 잘한다, 난 멋지다, 이렇게 스스로를 응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힘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3월 16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계와 장애계 뉴스를 정리해 전해드리는 장애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지TV 보도국의 박정인 기자입니다. 네. 오늘 날씨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포근하고 따뜻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네.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주요 뉴스로 아주 처음부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2일부터 의사표현이 가능한 심신박약자도 이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네, 법으로 가로막혀 있던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이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건데요. 법무부가 지난 10일부터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상법 보험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왜 보험 가입이 어려웠나요? 네, 최근까지 이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이 보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한을 뒀던 것인데요. 즉 이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 인턴제 모집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이 취업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인턴제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모집에 나선 것입니다. 공단은 중증장애인 인턴 채용 사업체에 인턴 지원금으로 약정기간 최대 6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되고 또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에 월 65만 원씩 6개월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한편 고용공단이 보조공학기기 개발할 사업체를 모집한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에 필요한 이 신규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할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보조공학기기 개발 과제 범위는 이 장애인이 근무 시간 중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그리고 국내에 활용되는 보조공학기기 중 국산화가 필요한 제품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사실 이 국산 아닌 외제 제품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자, 사업체로 선정이 되면 기기 네. 개발을 위해 얼마나 지원을 좀 받게 되나요? 네,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체로 선정이 되면 우선 이 기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연구 기자재비 그리고 시설비, 그다음에 시작품 제작비 등에 대해 총 개발비의 8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희망하는 사업체는 오는 27일까지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서요. 네. 공단 근로지원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장애인 사회복지 9급 공무원 시험이 좀 열렸는데 경쟁률이 네. 5.9대 1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4일이죠. 며칠 전인데 전국 31개 시험장에서 이 채용 필기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은 이 2015년도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 경쟁 중에 장애인 구분 모집에서 131명을 선발했는데요. 올해 총 773명이 지원해서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필기 시험을 마친 후에 다음 시험은 어떻게 일정이 좀 잡혔는지 궁금하네요. 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우선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은 4월부터 5월 중에 이루어지고요. 최종 합격자는 5월부터 6월 중에 해당 시도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네. 국립중앙도서관이 학기 전 시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를 전격 확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표했는데요. 시각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매 학기 전공교재에 대한 대체자료 제작 지원과 이 부족으로 인해서 겪는 학업수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도서관은 전국 409개 대학교의 시각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수강 과목 조기 확정과 대체자료 제작 신청을 사전에 요청해서 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생들이 대체자료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네. 그럼 도서관은 이번 1학기 대체자료로 얼마나 좀 자료를 제공했나요? 네, 도서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학교재에 대한 대체자료 제작 신청과 제공은 현재 총 62명에게 205건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은 이 중 119건이 학기 시작 전 제공됐고 나머지 86건, 86건도 이달 중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행정자치부가 재난 취약계층과 관련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긴급 신고 서비스가 이달 중 확대 시행됩니다. 행정자치부와 이제 전라북도가 정부 3.0 브랜드 과제로 추진해온 재난 취약계층 119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달 중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119 간편 신고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네, 화재나 구급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유형별 음성이 탑재된 전화기 단축 기능을 사용해서 이 별다른 의사소통 없이 버튼 한 번에 119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럼 이제 신고받은 119 상황실 모니터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와 장애 유형 등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나 이웃 등에게 신속하게 이게 전달이 돼서 정확한 응급구조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전라북도 또한 타 시도에도 이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해서 벤치마킹을 지원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비장애인에게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네. 아이슬레지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는 일반 아이스 하키와 비슷한 건데요. 이제 앉아서 썰매를 타면서 이 하키를 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대한장애인 아이스하키 협회가 선수와 임원으로 구성된 대표팀이 국제 패럴림픽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 세계 선수권 대회 비풀 대회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 대표팀은 오는 15일부터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스웨덴 웨스테르순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이 대회 스웨덴, 슬로바키아, 영국, 오스트리아 등 총 6개 팀과 풀리그 방식으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A풀 출전권 확보를 위해서 오늘이죠. 이제 스웨덴 시간이 될 건데요. 오스트리아와의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좋은 성적 내고 오길 바랍니다. 썰매를 네, 타고 하키를 하는데 앉아서 또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이 하는 경기라고 보면 되겠죠. 예. 자, 끝으로 장애계 단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오는 18일까지 2015 장애인 고용 사업주 간담회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재원 제조 안내, 노무관리, 장애인 고용관리의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해 공인 노무사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구인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장고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네. 끝으로 대한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제5대 회장에 구군주 씨가 취임했습니다. 구군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이 재임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열정을 바쳐 장애인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각장애계와 그리고 장애계 뉴스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청취자는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체격이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더워진 거고, 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따뜻해진 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낮 기온이 지금 16도? 서울은 그런 것 아까 이 예보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한 20도 가까이 올라간 남쪽 지방은 굉장히 빠르게 있어요. 또 네. 이러다가 언제 또 한번 뭐 눈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4월에 또 네. 갑자기 추워질 수 한 있으니까. 번 정도는 꽃샘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IT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좀 핀테크는 네. 처음 들어봐요, 지금. 네. 자, 먼저 핀테크가 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핀테크는 그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앞자들을 따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낸스는 뭐 저희가 이제 금융으로 이제 번영할 수 있겠죠. 결제라든가 자동 업무 그 은행 업무를 포함해 가지고 그 결제, 신용카드 그다음에 그 다양한 포인트 결제까지 뭐 그 두루두루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신성장 동력이다 해가지고 몇몇 IT 업체들이 그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핀테크가 이제 붐을 이루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가 이미 상당히 많이 일상 속으로 그 진입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뭐라고 할까 그 본격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그 전환된 거라기 하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그 핀테크 기술들이 요소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분들한테는 국내에서는 아직 안 되지만 애플페이 같은 경우가 핀테크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를 출시를 했죠. 소액 결제 중심으로. 그다음에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S6에 포함됐던 삼성페이라는 것도 핀테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핀테크는 단순히 어떤 테크놀로지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보다는 동전에 그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좀 이제 IT 기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현물을 쓰다가 화폐를 쓰고 화폐를 실제로 현금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고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들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자, 최근 이 핀테크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핀테크가 왜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과거에도 우리가 인터넷 상거래가 발전하면서 그 송금 서비스 같은 게 불편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그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뭐 휴대폰 결제, 대표적으로 휴대폰 결제가 많이 이용됐었죠. 그렇죠. 소액 같은 경우에. 네네. 그래서 자신의 그 휴대폰 요금에 이제 청구돼서 같이 그 결제를 그냥 일괄로 하는 그런 편의 기능들이 있고 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핀테크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이동형 단말기들이 이제 사람들의 주된 통신 수단이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네. 마치 과거에 은행 간 이체 같은 게 한 20-30년 전만 해도 은행 간 이체가 자유롭지가 않았잖아요. 아, 네. 그럴 때는 아무래도 현금을 주고받고 아니면 뭐 우체국 송신환이나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은행 간 이체를 하지 않습니까? 워낙 그 은행 간 이체가 자유로워졌으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스마트 기기를 갖고 다니니까 그러면 굳이 그 중간에 뭐 은행이 있고 복잡한 어떤 그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 해당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IT 기기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또 사용자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청취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스마트폰 케이스에 네. 교통카드나 아니면 신용카드 한 장 정도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많아요. 네. 이미 이제 물리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이제 그 결제 기능을 하는 거죠. 물론 케이스긴 하지만.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하기가 손쉽고 네. 또 그만큼 사실은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를 쉽게 하게 하면 그만큼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그런 것들에서 IT 혁신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읽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뭐 일례를 좀 저도 들어보면 요새는 이제 배달이 아주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달이 굉장히 많죠. 옛날만 해도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나서 그릇 찾아갈 때 돈을 받아갔다가 저번에는 선불로 그냥 받았다가 이제는 카드 단말기가 없으면 아예 배달을 시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으로 좀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그 과거에는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그 치킨이나 또 그 중국집 같은 경우 전화해서 카드 결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기 갖고 와주세요. 근데 단말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지금 배달 나가 있어서 좀 곤란한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뭐 그렇지 않고 카드 단말기가 없으면 아예 그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모든 배달하시는 분들이 카드 단말기를 기본으로 휴대 갖고 다니시는. 그러면서 통신사들은 이제 배가 불리게 되는 뭐 이런 네,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런 핀테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핀테크 기술 현황은 어떤가요? 사실은 핀테크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화두가 되는 이유는 무슨 그 해외보다 월등한 어떤 서비스가 개발돼서라기보다는
그 국내의 여러 가지 IT 관련 규제들이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주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의 무슨 스타트업 중에 핀테크의 독창적인 서비스가 개발돼서 해외나 이런 데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아직 그 국내는 핀테크 기술을 국내에다가 적용할 수 있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해외 진출 같은 경우만 이제 좀 모색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몇몇 회사에서 핀테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그 종전에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만큼이나 복잡한 그 핀테크의 핵심은 또 간단한 거거든요. 간결하게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잡한 절차를 하게 되는데 또 요즘 이제 뭐 많이 핀테크가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는 거에는 사실은 핀테크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여러 가지 그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항상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몇 단계 그 보안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ISP라던가. 네. 예, 근데 항상 또 얼마 전에 그 아이핀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해킹을 당했죠. 네. 그런 또 경우에 이들이 계속 빈번히 일어나고, 그러니까 보안을 어느 나라보다 어느 그 IT 그 환경보다 많이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사고는 굉장히 잦은. 그러게요. 과연 이유가 뭔지 좀 사실 그 고민케 하는데 핀테크에 있어서도 핀테크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장착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쉽게 결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국내에 소개된 핀테크 기술들은 그렇게 뭐 간결하다, 쉽다 이런 인상은 전혀 받기가 어렵고 그 이유가 이제 보안 여러 문제. 가지 규제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게 많고 결제 한번 하더라도 몇 단계 한 5단계 스텝 한 5까지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려고 해도 아주 힘든 부분이 많은데 사실 결제는 간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무조건 간단하면 보안이 어렵다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내 기기에서만 결제가 된다면 기기를 잃어버리고 나서 뭐 신고를 하면 되기는 하지만 기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 보안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를 절대로 안 쓰세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라 내가 정신도 없는데 카드를 잃어버리면 그 어떡하냐 누가 집어가서 막 쓰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분실신고를 내기 전에 카드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내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사실 손해배상을 받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좀 오래 걸리죠?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글쎄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신용카드를 안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지갑에 최소한 체크카드라도 한 장씩 갖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실 분도 많고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카드 복제도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드를 이제 그 카운터에 내면 슬쩍 그 복사기에 넣어서 그 카드 칩 정보를 복사해가지고 다른 위조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불법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요즘 아이스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은 예전에 그런 그랬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문화의 어떤 차이고 특히 금융사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만큼 철벽 수비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우리의 탓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 거를 그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이지
과연 그 모든 절차가 보안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볼만하고요. 그렇죠. 자기 역시 예, 그 고민해 볼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철벽 수비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희 탓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예.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텝 5까지 만들어 놓는 그 모양인데. 사실 그런데 국내에서 금융 대규모 인터넷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고들이 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도 자기 본인 모르게 인출이 많이 됐는데 이게 과연 자기가 정말 인출한 거냐 아니면 누군가가 인출해 간 거냐 이런 걸 자체를 규명을 못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그 사람이 인출해 간 거다. 본인이 인출했는데 우리가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이제 공방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 좀 고민해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해놔도 혹은 복잡하게 해놔도 보안 문제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이걸 완전히 광범위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놓고 훔쳐가면 어떻게 막을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보안 문제는 맞습니다. 영원한 숙제. 뭐 네. 돈을 가지고 다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자물쇠를 걸어놔도 뭐 금고에 비밀번호를 잠가놔도 뭐 들고 가면 그만인 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문제는 조금 더 조금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고 좀 소비자들이 더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알 수 있는 핀테크 구현 사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는데요.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뭐 카카오톡을 워낙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네.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곤 했지만 국내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것은 카카오톡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를 이제 이용을 해서 뭐 선물이라든가 소액 그렇죠. 그 이체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지난주에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네네. 이걸 이제 해보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럼요. 네. 특히 이제 이 인터넷 뱅킹하고 저는 뭐 이게 뭐가 다른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유는 인터넷 뱅킹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인인증서 다운받고 뭐하고 다 한 그 컴퓨터에서는 그 다음부터 인터넷 뱅킹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쉬운데 처음 인터넷 뱅킹을 그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설정하는 게 또 100% 그 컴퓨터에서 잘 되리라는 보장을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해서 이제 간단히 옆에 사람한테 커피 한 잔을 이제 사주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네네. 여러 차례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결제를 다 이제 완료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서비스 시간이 만료됐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해가지고 완전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첫 사용자가 진입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는 이게 과연 핀테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그 이유가 국내의 어떤 제도적인 규제 탓인지 아니면 카카오페이의 기술적 아니면 그 사용자를 생각하는 어떤 입장 차이인지는 제가 잘 뭐 판단하기는 어렵고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 네. 그래서 제가 또 주변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시각장애인 사용자들한테. 네, 모두들 그 선물이라든가 이런 페이를 이용할 때는 주변에 그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성의 장벽도 높고 그 다음에 접근성의 장벽 전에 결제 프로세스 자체가 저는 사실 종전에 그 인터넷 뱅킹 또는 전자상거래하고 전혀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간략하게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핀테크가 활성화된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신용카드로 예를 들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점원에게 제 카드를 넘겨줘야 되죠. 네.
네, 스마트폰은 제 손에 있는 상태에서 결제를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핀테크가 가져오는 사용자에게,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최근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핀테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밌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경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가 안 들어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왜 하고 있지? 저도 지금 옆에서 따라서 내가 저 마이크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있었어요. 네. 이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또 스포츠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매일 생방송을 전해드리고 네, 이게 있습니다. 또 생방의 묘미가 아닐까요? 그래요. 날씨가 매우 따뜻합니다. 네, 녹습니다. 녹아요. 네. 참 언제 봄이 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봄이 와버렸군요. 진짜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추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또 한 4월에 무시한 꽃샘추위가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우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예보를 따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항상 날씨 체크하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옷이 되게 얇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봄이 온 만큼 또 K리그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는데 영상에서 K리그 준비하셨죠? 이 맨날 스포에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 준비한 영상 2가지예요. 사실 여러 영상이 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네, 되게 여러 개 줬어요, 네, 제가. 네. 가장 스릴 있고 꼭 제가 전달을 해야겠다 싶은 2개 영상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분량들이 좀 되거든요. 그렇죠. K리그 국내 프로축구 경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농구 경기 준비했습니다. 네, K리그는 이민경 씨가 처음 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처음입니다. 네, 3월 14일 엊그저께 토요일이었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FC 서울 그리고 전북 현대 경기예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서칭을 해봤습니다. 네. 그 전북 같은 경우는요. 에닝요나 레오나르도, 에두처럼 외국 선수들, 그 용병 선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팬들 그 홈페이지 평을 봐도요. 골 결정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울보다 전북이 좀 위에 있다, 앞서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FC 같은 서울. 경우는 포워드의 오스마르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 선수들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키퍼 그 김용대 선수, 네. 그 밖에 이제 수비를 맡고 있는 차두리 선수, 여기에 이번에 박주영 선수가 영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출전은 안 하고 있는데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요. 박주영 선수 영입으로 골 결정력이 조금 올라갈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은 닥치고 공격, 닭공 축구에 또 네.
일가견이 있고 FC 서울은 굉장히 인기 구단이죠. 예. 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중계가 매주 됩니다. 전북에 또 이동국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동국 선수가 전북에 있고 또 여기에는 서울에는 정조국 선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영상 궁금한데요. 어떤 영상일까요? 네,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저희 해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가담하고 있는 에두에게 막혔고 빨라요. 이델 패스 왼쪽 이런 측면 레오나르도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빠르게 뜁니다. 레오나르도 빨라요. 앞쪽에 수비에서 2명 레오나르도 적었고요. 내줬습니다. 슛! 오른쪽 들어갑니다. 이번엔 에닝요 2대0 전북현대. 정말 전북현대 무섭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골을 넣을 수 있고 누가 들어와도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또 1강으로 그렇게 지목을 했거든요. 네. 레오나르도 선수가 정말 질풍과 같은 빠른 발을 이용한 드리블이었고요. 2대1 월패스 완벽하게 지금 허물었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2대1 패스로 자 완전히 수비벽을 허물었습니다. 울산 현대와의 어떤 경기하고도 똑같은 흡사한 어떤 지금 득점 장면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또 인사이드로 자, 김원균을 완전히 제쳐냈고요. 우리 선수들이 봐야 할 게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거의 2인스텝으로 강하게만 슈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렇게 인사이드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인사이드로 충분히 슈팅을 해도 강하게 정확하게 구석으로 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골문 구석 쪽으로 정확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적토막 고정훈 해설위원인데 상당히 구수한 사투리가 인상적인 영상이었는데. 역시 귀가 예민하세요. 자, 그래요. 자, 영상을 또 봐야겠죠. 저는 뭐 고정훈 해설위원의 말만 듣느라고 영상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분량이 좀 됐는데요. 뭐 반복되는 내용도 있었지만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 왼쪽 상단에 자막으로요. 현재 시간과 스코어가 나와 있습니다. K리그 서울과 전북 0대1이고요. 현재 시간은 70분 07초. 후반 25분 막 지난 상황이에요. 네. 경기장 왼쪽이 전북 진영이고요. 오른쪽이 서울 진영입니다. 양팀 선수들 유니폼 말씀드리면요. 서울은 아래 위로 빨간색 유니폼이에요. 반팔 상의에 가슴 앞판 양쪽에요. 세로로 검은 줄이 나 있습니다. 양쪽 가슴에요. 하지만 글씨나 번호는 흰색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골키퍼인 김용대 선수는 아래 위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어요. 상의는 옅은 하늘색의 긴팔이고요. 하의는 짙은 바닷물색의 셔츠입니다. 전북의 상의는 형광 연두색이에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요. 네, 몸에 피트되고요. 전부 다 긴팔이에요. 네. 그리고 아래 셔츠는 검정색이고요. 등번호나 글씨는 상의에 검은색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 진행 내용을 보면요. 현재 왼편 전북 진영에 몰려있던 선수들이 일제히 서울을 향해서 오른쪽을 향해서 내달립니다. 네. 전북 선수들은 앞선 서울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왼편에 수비수들이 잔뜩 몰려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서울의 수비수인 차두리, 이용희 선수 등 3-4명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전북 선수들이 없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전북의 에두와 레오나르도, 에닝유, 요 용병 선수들을 브라질 트리오. 네, 이 트리오 선수 3명이 서울을 향해서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달리는 게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지금 패스를 공을 연결을 해주면서 가고 있어요. 영상 위쪽에 골대를 마주 보았을 때 왼쪽 날개, 그쪽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북에서 서울로 가는 센터 지점 지나면서 레오나르도가 에두에게 패스하고요. 네. 에두가 서울의 수비수를 피하면서 센터 앞 왼쪽 날개 깊숙이 공을 밀어줍니다. 네. 레오나르도가 빠르게 달려가서 공을 받았어요. 앞으로 쭉 나가서요. 여기서 이제 레오나르도라고 계속 이름을 부르죠. 네, 맞아요. 패스가 완벽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페널티 라인까지 순식간에 치고 들어가겠죠? 레오나르도가 공을 몰고 가고요. 레오나르도. 네, 레오나르도. 맞아요. 차두리와 그리고 3명이 서울 수비수가 붙었어요. 레오나르도한테. 페널티 라인 지나서 골라인 왼쪽 모서리까지 레오나르도가 쭉 달려갑니다. 네. 수비 김원균 선수에게 그런데 팔을 잡혔어요. 네, 일단 막혔어요. 네, 막혔습니다. 네. 3명 수비수가
지금 맡고 있거든요. 김원균 선수가 레오나르도보다 또 앞서 나가 있고요. 슛을 시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지금 골문 앞이에요. 슛을 때려봤자 이제 거의 뭐 네, 그런데 지금 맞겠지. 골문 네. 앞이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좀 무리를 해서 슈팅을 시도할 수도 있었어요.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네. 자기 욕심. 하지만 조금 위험하다 싶으니까 어허. 바로 멈춰서더니 뒤돌아서요. 접고 뒤돌아서서요. 뒤돌아서서 네, 골을 뒤로 백을 하는데요. 네. 마침 이 골라인 중심 쪽으로 애닝요가 달려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딱 마침. 네, 둘이 지금 같이 계속 왔다 갔다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네네. 레오나르도가 오른발 안쪽으로 돌아선 채로 애닝요를 향해서 공을 슬쩍 밀어줍니다. 네. 네, 빠르게 애닝요 오른발 안쪽으로 또 슈팅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사이드로 서서 오른발 안쪽으로 쓱 밀어 넣었지만 세게 들어갔어요. 예. 김용대 골키퍼가 날아서 막아보지만 김용대 선수의 오른쪽 옆구리를 스치고 공을 빠르게 골대 왼쪽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 박진감 넘치고 대단한 골 장면이었군요. 멋있었어요. 네, 지금 차두리 선수는 끝까지 수비를 하기 위해서 골문 근처에서 서성였는데요. 이때 김용대 골키퍼가 바닥에 지금 대자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누워버렸어요. 걱정이 되는지 얼굴 한번 확인하고요. 골이 들어가고 나서 애닝요 선수가 양팔을 들어 올려 검지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면서 저희 뭐라고 하죠? 셀레브레이션 네, 하는 거죠. 세레모니를 하고요. 관중석에서는 전북 현대를 표시하는 이 형광 연두색의 깃발 그리고 레플리카를 이렇게 든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뛰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골을 넣어서 기쁜 것도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선수의 볼을 밀고 나가는 이 진행력 이게 참 멋있었고요. 슈팅은 애닝요 선수가 했지만 네. 레오나르도 선수가 사실 골문 앞까지 쫙 갖다 준 거거든요. 그래요. 네, 두 사람의 콤비. 얼마나 멋있었어요. 네, 진짜.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영상을 고르면서 조회수를 좀 보거든요. 네. 이게 당일 한 4시간 전에 제가 네. 업로드된 영상을 보냈는데 그 조회수가 1600회가 넘었습니다. 네. 얼마나 멋있었으면 히트스가 그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영상을 선정을 하셨군요. 아마 이 연장 히트수가 그렇게 높았던 데에는 저는 레오나르도 선수의 아마 인기가 좀 한몫하지 맞다. 않았을까. 레오나르도의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선수 같은 경우는요. 실력도 좋은데 성격도 좋고요. 네. 외모도 팬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두근거리는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팬클럽이 있어요? 네, 팬클럽이 있어요. 이제 막 30이 됐고요. 네. 키는 크지 않아요. 173cm고 몸무게는 70kg. 그런데 눈과 코가 이목구비가 엄청 또렷하게 생겼고요. 눈썹이 또 짙습니다. 네. 얼굴 엄청 이렇게 가냘프다고 해야 되나요? V라인? 네, 그래서 미소년 스타일이구나. 맞아요. 네. 지금 많은 기사에도 레오나르도 선수는 이렇게 딱 클로즈업 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상 끝났어요? 네, 영상 지금 이제 마지막 장면 있죠? 셀레브레이션 네. 하는 모습들 나옵니다. 네. 뭐 이동국 선수가 애닝요 선수에게 바로 이제 달려가서 뭐 치아 12개를 지금 다 드러내 보이면서 네, 웃으면서 함께 셀레브레이션을 하고요. 최강희 감독 지금 관중석 뛰고 있는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네.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막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레오나르도와 애닝요를 향해서 이렇게 양손을 허리춤에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올려서 잡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애닝요 선수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뭐 점프를 해서 햄버거 쌓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이렇게 쌓아서 서로 덮어버리고요. 올라타죠. 네, 뭐 코치단 그리고 예비 선수들도 모두 달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북이 2대0 축구 서울을 상대로 지금 이 점수를 갖고 있고요. 후반전 25분이 이미 지났어요. 네네. 경기 흐름도 전북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러면 뒤집기 좀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이때 영상 하단의 마지막으로 애닝요 선수의 프로필이 나오고 영상이 끝나는데요. 네. 8번 미드필더 애닝요, 175cm, 73kg, 35세, 나이가 좀 있어요. 네, 브라질 이렇게 영상이 끝납니다. 네. 레오나르도의 멋진 드리블과 함께 어시스트, 애닝요의 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 마지막 영상인데 아주 핫! 맞아요. 심쿵한. 심쿵 그래요. 심쿵 좋네요. 네.
자, 지난주 수요일에 진행됐던 경기입니다. 수요일이었는데요. 워낙 이 경기 영상이 뜨거웠기 때문에 네. 꼭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농구입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었던 서울 SK 그리고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입니다. 포엘 외곽으로 정혁은 파파스 박성진의 석점은 들어가요. 동점 석점포 박성진입니다. 이제 1분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리카르도 포엘 리카르도 포엘 동점을 만듭니다. 아주 좋은 득점했네요, 포엘 선수. 72대 72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옵니다. 확실히 포엘 선수가 본인의 득점도 할 줄 알고 치고 들어가다가 다른 선수를 살려주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예. 네, 근데 하는 게 맞다 판단을 했는지 아주 좋은 득점 해줬습니다. 완벽한 스핀 무브 그리고 레이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최부경 선수가 헬프를 나갔는데 네, 아주 뭐 잘해줬네요, 득점을. 참 이래서 포엘 하나 봅니다. 자, 우중간으로 이동. 코트니 심스가 스크린 걸어줍니다. 그리고 쏩니다. 김선영의 석점포 빨려듭니다. 김선영 있는 선수란 생각이 듭니다. 김선영 선수가 오늘 경기 확실히 이름값을 하네요. 예.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또 기회가 전자랜드에서 생겼어요. 잡았습니다. 마지막 네. 공격입니다. 네, 샤클락도 꺼졌고요. 리카르도 포엘 직접 올려놓습니다. 리카르도 포엘 점수는 한 점 차. 그래서 박승리 선수가 반드시 2개를 성공해야 오늘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2개를 성공하더라도 지금 15초 동안 전자랜드에서는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포엘이네요. 오늘도 포엘입니다. 네, 포엘 선수가 1구 실패. 자유투 1구 실패. 하지만 두 번째 자유투까지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전자랜드입니다. 리바운드 전자랜드입니다. 포엘 마지막 공격 선수가 해결해주겠죠? 성공하면 전자랜드가 경기를 가져갈 수 포엘입니다. 있습니다. 리카르도 포엘. 자, 6초 남았죠? 6.5초 김선영이 달립니다. 김선영 가로채기 성공. 전자랜드가 2차전 승리로 이거는 가져갑니다. 없네요. 76대 75 전자랜드 승리입니다. 역시 포엘이네요, 지금. 네, 정용검 아나운서 현재 해설위원인데 정용검 아나운서는 참 초고음으로 중계하네요. 네. 보통 이 스포츠 캐스터는 목소리가 굵고 이런 분들이 대세로 알고 있는데 정용검 캐스터는 아주 고음으로 마치 여성의 목소리처럼 중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영상 핫합니다. 네, 길죠 영상 또. 길고 해설 내용도 지금 많은데요. 네.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 아래에 자막 나옵니다. 전자랜드 대 SK 67대 70이에요. 4쿼터고요. 지금 4쿼터 마지막이에요. 네, 거의 뭐 네. 1분여 뭐 2분여 이렇게 남았겠죠. 3점 차이죠. 네. 한 석점슛 하나만. 석점슛 하나 차입니다. 왼쪽이 전자랜드 진영이고요. 오른쪽이 SK 진영. 전자랜드의 유니폼은 아래 위 흰색이고요. 겨드랑이부터 무릎까지 유니폼 전체 양 옆쪽에 세로로 주황색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글씨도 주황색이고요. 글씨 밖에는 검정 테두리가 돼 있어요. SK 유니폼은 아래 위 빨간색, 글씨는 흰색입니다. 현재 SK 진영으로 몰려온 양팀 선수들 전자랜드 공격 순서예요. 네. 포엘 선수가 드리블을 해서 3점 라인 안으로 들어가다가요. 수비수 4명이 에워쌉니다. 골대 왼쪽 모서리 외곽으로 공을 빼고요. 정효근 선수가 받아서 박성진 선수에게 다시 탭 패스하고요. 박성진 선수가 3점 라인에서 점프를 합니다. SK의 박승리 선수가 따라서 뛰는데요. 박성진 선수가 빨랐습니다. 3점 슛 바로 들어가고요. 전자랜드 대 SK 70대 70 동점이 됩니다. 자, 4쿼터에 3점 뒤지고 있던 전자랜드가 동점 슛을 넣었고요. 관중들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팔을 벌려 주먹을 쥐고 포효를 합니다. 네. 다들 뛰고요. 이어지는 영상 하이라이트라서 빠르게 지나가요. SK가 또다시 2점 슛을 넣었습니다. 지금 서로 돌아가면서 3점, 2점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공을 받아든 전자랜드의 또 포엘이죠. 포엘이 현란한 드리블로 골라인 안쪽으로 진입을 하고요. 수비 선수와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어허. 어깨를 닿으면서 오른쪽 어깨와 수비수의 왼쪽
오른쪽 어깨 서로 어깨가 닿으면서요. 트릭으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요. 스핀 무브입니다. 네, 스핀 무브에서 돌아서서 수비수 한 명 제쳤고요. 골대 바로 앞에 당도했는데 자리에서 뛰면서 골을 손으로 밀어 넣어 올리려는 찰나 박승리 선수가 또 양팔을 들어 올리면서 같이 뛰었습니다. 밀어 올린 2점 슛이 그런데 포엘 선수의 팔이 더 길었어요. 들어갔어요. 72대 72 또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 4쿼터에서 전자랜드가 계속 따라잡고 SK가 한 발씩 도망가다가 잡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SK 입장에서는 지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 포엘 선수가 2점 슛을 밀어 올릴 때도 박승리 선수가 함께 수비를 하면서 점프를 했지만 이미 포엘 선수가 키도 크고 뭐 팔도 길고 힘도 좋으니까 그렇죠. 지금 박승리 선수의 그 점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무의식적으로 좀 지쳐가는 거죠. 자, 4쿼터에서 2점 슛을 밀어 넣은 포엘 선수, 박승리 선수의 점프에 살짝 서로 부딪히고요. 바닥에 미끄러지듯 주저앉습니다. 바로 일어서서 위풍당당한 표정으로 경기의 그 작전 타임 호각과 함께 대기석으로 들어갑니다. 작전 시간이 끝나고요. 다시 SK의 역공. 왼쪽은 전자랜드 진영이고요. 선수들이 SK 선수들 왼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 즉 골대를 바라보고 오른쪽 코너에 김선영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네. 3점 라인까지 따라서 우중간으로 내려오고요. 패스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수비 선수 3명이 3명이 지금 김선영 선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코트니 심스 선수가 자신의 긴 양팔로 백 수비를 합니다. 지금 해설 중에 스크린을 걸어둔다는 표현이 나와요. 네. 바로 코트니 심스 선수가 수비수들을 대신 빠르게 막아준 거예요. 네. 심스 선수 때문에 지금 김선영 선수가 마음을 놓고 3점 라인에서 그대로 점프를 해서 슛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깔끔하게 포물선 그리면서 3점 슛 들어갑니다. 네. 전자랜드 대 SK 72대 75. 다시 3점을 앞서고 있는 SK입니다. 이러면 SK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럴 수 있죠. 네. 2점도 아니고 3점 수업점이니까요. 슛이었거든요. 네. 코트니 심수 선수가 정말 또 대단했던 게요. 자신의 키와 긴 팔로 김선영 선수를 이렇게 커버를 쳐준 거예요. 그렇죠. 스크린은 농구의 네. 기본입니다. 기본. 네, 그렇군요. 자, 석점 슛을 넣은 김선영 선수 뿌듯해하고요. 클로즈업이 되는데 왼쪽 어깨에 이 SK라고 적힌 오. 타투가 돼 있습니다. 멋있겠다. 네, 지워지는 뭐 해나 같긴 한데요. 아, 눈에 그래요? 참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경기 때마다 새겼다가 지웠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자, 문경은 감독이 클로즈업 됩니다. 흰 셔츠에 짙은 네이비색 양복을 입고 있는데요. 김선영 선수 3점 슛이 들어가자 전매 특허인 호탕한 웃음을 지으면서 양팔을 들어 올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네,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웬일 전자랜드의 역공 다시 들어갔는데요. 네. 실패했어요. 어허. 그럼 SK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영이 다시 석점 슛을 시도합니다. 네. 하지만 골대를 맞고 튕겨나간 아하. 공. 마지막 포엘 선수가 리바운드합니다. 네, 몇 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전자랜드의 마지막 공격이에요. 수비수를 뚫고 3점 라인 안으로 빠르게 들어간 포엘. 골대 바로 아래에서 점프를 해서 2점 슛도 밀어 넣습니다. 오우. SK 수비수 함께 뛰는데요. 늦었습니다. 늦었죠. 포엘 공이 들어갔어요. 네. 2점 성공했고요. 전자랜드와 한점 SK 차입니다. 지금 74대 75. 저 SK가 한 점으로 이기고 있죠. 네. 문경은 감독 땀이 흐릅니다. 호탕하게 웃었다가 다시 땀나. 네, 땀을 한번 닦고요. 네.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은 선수들에게 팔을 돌리면서 빠르게 움직이라고 지금 지시를 포지션이. 하고 있어요. 자유투를 받은 SK 20번 박승리 선수입니다. 한 점 지금 앞서고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넣으면 두 개 안정권이 다 넣으면 이기는 거죠. 네. 그런데 첫 번째 공, 골대 위에서 돌다가 옆으로 떨어져요. 두 번째 공은 골대 사이드 맞고 튀겨집니다. 어허.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튀겨진 볼을 바로 전자랜드에서 리바운드합니다. 네. 리바운드하면서 역시나 포엘에게 돌려지는 공. 3점 라인에서 하던 대로 골문 아래까지 드리블을 빠르게 하고 들어갑니다. 네. 오른쪽으로 스핀을 스핀 돌면서 무브. 다시 수비수 2명을 빠르게 제치고 마지막 슛 골대 위에 골문에 살짝 튕겨졌다가요. 골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역전이에요. 역전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전자랜드 마지막 대 전자랜드 SK 역전되고 SK 마지막 공격이 있잖아요. 네, 지금 네. 6초 남아서 6초. 김선영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데요. 네. 슈팅을 하려는데 포엘이 공을 그냥 가로채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뭐 경기 끝난 끝. 거죠. 부자 올리고요. 네. 마의 4쿼터 피말리는 이 꼬리 잡기 전자랜드의 승리로 끝납니다. 네. 포엘과 김선영의 슈팅 내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지금 양손을 꼭 쥐게 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이야.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 문경은 감독에게 악수를 청하고요. 전자랜드의 선수들 모두 코트로 뛰어나옵니다.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힘들죠. 마치 옛날에 우리 모사할 때 광고 해설 하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해봤는데. 네, 빠르게 왔는데 그래도 뭐 시간 박진감 많이 넘치고 남았어요. 재밌지 않았나요? 재밌었어요.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쭉쭉 이어지게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농구는 이렇거든요. 네, 맞아요. 농구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축구는 한 번에 막 몰아다도 좀 쉬는 타임이 있는데 그렇죠. 농구는 막 뛰어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그러니까 농구의 이 4쿼터 10분이 정말 네. 마치 정말 축구 2시간을 보는 듯한 느낌. 이 속공이 영상- 계속 있잖아요. 그렇기 또 멈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땠어요 영상 보고 이거? 저 마지막에 이 유도훈 감독이 문경은 감독한테 악수를 청했는데 문경은 감독이 이렇게 정말 썩소를 날렸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었습니다. 네, 결국 전자랜드가 네. 3대 0으로 이기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네, 이민경 양성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6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